네. 앞에서는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개교했었던 학교, 그리고 그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의 독립운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맥락상으로는 다 연결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기독교인들의 노블리스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볼까 합니다. 나환자들의 아버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로 불린 최응종 목사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 그리고 3.1 만세운동에 보이지 않게 기여했었던 분들에 관한 이야기까지 함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광주 지역사회에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이기도 하죠. 나환우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최응종 목사님입니다. 네, 최응종 목사님은 처음부터 목사님이었던 건 아니고요. 일제의 순검이었습니다. 순검들의 역할은 의병들을 잡는 일, 그리고 투옥시키고 감시하는 일을 담당했었죠. 최응종도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늘 기울였죠. 그래서 의병들을 몰래 놓아주거나 투옥되신 분들의 안위를 살피고 보이지 않게 많은 부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죠. 그리고 결국 순검을 그만둡니다. 순검을 그만두고 기독교에 귀의를 하게 되고 제중병원에 또 의료를 담당하는 선교사를 도와서 통역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 의료 기술을 배우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들여다볼 구석이 있습니다. 목사, 기독교인 이전에 먼저 활동했었던 것, 이것이 3.1 만세 운동을 직접 서울에서 가담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피금되어서 투옥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서대문 형무소 일제 감시 대상의 목록에 있는 최응종의 사진입니다. 머리를 다 민 채 앞모습과 옆모습,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강한 눈빛을 만날 수 있는데, 광주에서부터 일부러 올라가셨습니다. 서울로. 고종의 국장이 열리는데 참석하기 위해서. 그런데 혼자 가신 게 아니고 김복현, 제가 앞 시간에 그냥 이름만 거명하고 좀 전에 거명하고 지나왔는데, 김복현, 김철 같이 올라갑니다. 기차를 타고. 그리고 기차 안에서 또 합류하게 된 분이 있죠. 영광의 조철현, 조병현, 그리고 또 조주현, 이 삼형제도 서울에서 같이 또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서울에서 3.1 운동을 참여를 하고, 최응종 목사님은 그때 피체되어서 투옥 생활을 하시고, 영광에 그리고 합류했던 그 세 분, 그리고 김철은 광주로 몰래 이제 이 3.1 만세 운동에 나눠졌던 독립선언서를 들고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영광에서는 그 세 분이, 그리고 광주에서는 김복현이 또 일정 정도의 활약을 하게 되었죠. 이후에 최응종 목사님은 순검으로서의 역할들을 하시다가 이 포사이드 선교사를 만난 후에 어떤 삶의 전환점, 큰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그 짚고 있던 지팡이를 떨어뜨리자 포사이드 선교사는 최응종에게 그걸 지팡이를 들어서 건네주라 라고 하니까 도저히 그건 할 수 없다. 근데 선교사가 직접 그 지팡이를 한센인에게 건네주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전염병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터부시하고 금기하고 천연이다 라고 불렸었던 이 나환우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모습에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환우들을 위한 병원, 극동 한센인 협의회에서 후원금을 들여와서 병원을 열게 되는데, 바로 최응종 목사님은 자기가 사제로 물려받은 유산을 전부 무상으로 기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초대 이제 나병원의 모습이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로서 시무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광주 출신의 첫 목사로서의 역할, 중요한 건 광주 출신으로서의 이제 이 최초의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 재산을 이렇게 기부를 했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삶의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시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와누들을 위해서 평생을, 그리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평생을 봉사와 헌신으로 일관한 삶을 사시게 되었는데, 나와누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건 아주 어떻게 보면 조선 총독부를 아주 크게 강타한 그런 사건, 획기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광주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그러니까 나환우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들이 치료를 받거나 또 그곳에서 머물러서 할 수 있는, 요양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고, 일부 선교사들과 또 지역의 유지들이 십시일반에서 연 병원들은 아주 극히 제한적이고 많은 수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대책을 총독부가 강구하라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도 없이 일관하게 되자 행동으로 옮기게 된 거죠. 나환우들과 함께 서울까지 걸어서 행진을 합니다. 지금은 뭐 고속도로가 뚫리고 다 포장이 된 도로지만 이때 당시에 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길을, 나환우들은 아시잖아요. 몸이 이렇게 균이 들어가서 그 균이 침입한 곳이 곪고 터지고 진물이 흘려나가고 하나원이 시에서 읊었던 것처럼 가다가 쉬어보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 있고 손가락이 짓물러서 다 썩어 문드러져 있고, 이런 표현들에서 아는 것처럼 이런 분들이 서울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목숨을 건, 나와들에게는 목숨을 건 대장정이었죠. 근데 갈수록 이렇게 많은 수로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150명이었던 것이 500여 명. 총독부는 그것을 그대로 두고 봤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곳곳에 이런 시설들을, 물론 그 시설들에 대한 지금 현재의 평은 여러 가지로 갈리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격리시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의 관계 안에서는 총독부의 인권을 말살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그곳 안에서 일어나지만 그들의 최소한의 어떤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움직였었던 이런 최영종 목사의 활동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대단한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종은 예수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애썼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한 목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방 후에는 호혜원, 그리고 송등원, 결핵 환자들도 역시 결핵이 전염되기 때문에 이제 일정 정도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어야 돼서, 근데 최영종 목사님은 그들과 또 함께 기거를 하고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냥 또 그것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지역민들, 기독교인이었지만 광주의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활동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광주의 국민구제연구에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을까, 더불어 함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민구제연구회, 개유구락부 등을 활동을 통해서 그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고, 일부 그것들이 실현이 되었죠. 그것이 이제 뭐 일제는 그걸 이상촌 건설이라고 어떤 자기들의 정책적인 면으로 부각시켜서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학동 팔거리도 그 일환으로 만들어졌던
곳이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른 기독교인들의 활동들은 그 맥락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학생들의 3일 만세 운동을 말씀드렸지만 3일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았던 역할들, 남궁혁 교사이기도 했고 장로였다가 이분 또 목사가 되십니다. 그의 부인 김함나입니다. 처음에는 이 북문 안에, 지금 충장로사가 중앙교회죠, 북문 안에 있었던 교회가 그 구심점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이걸 강제로 폐쇄를 하게 되니까 그 교회를 남문 밖으로 옮겨서 남문밖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열고, 이후에는 금종교회로 또 교회 이름이 바뀝니다. 거기에 또 목사 역할을 했는데 그의 부인이 누구냐? 김함나예요. 단순히 김함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 이제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함나는 남궁혁 목사의 부인이었지만 또 김필레와 김마리아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함나와 김마리아는 서로 자매입니다. 그리고 김필레와 김함나, 김마리아, 김필레가 고모이고 김함나와 김마리아는 조카입니다. 자, 김마리아가 일본에서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에 참여를 하고 이 독립선언서를 몰래 가지고 국내로 들어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을 다 공유했죠. 조선 청년 독립단 28 독립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많은 역할들을 했고, 이 선언서를 가지고 부산을 통해서 바로 광주로 옵니다.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이것들이 복사되어서, 자, 앞에서 정명여학교 말씀드렸었죠. 비밀리에 전달되었던 것. 이 28 독립선언서는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됐고, 그것을 고모에게 전달을 하게 됐고, 그리고 자매인 김함나 같이 공유를 해서 복사를 하게 됐던 거죠. 그 준비하는 과정은 바로 남궁혁, 바로 김함나의 집에서 준비하게 됐고, 그 사이의 계획이 세워졌다. 그래서 수피아 여학교에는 앞에 우리 조선인 선생님들도 계셨지만, 선생님에 대해서 또 앞에 3.1운동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수피아 여학교에는 또 이런 분들이 뒤에 연결되어서 또 이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 민족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일련의 연결 관계들이 있다. 그리고 더 크게는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함나와 김마리아 자매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김필순의 집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면 김필순이 누구냐? 바로 숙부죠. 아버지의 동생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지금 연세대학교 병원의 1회 첫 번째 졸업자로서의 의사였는데, 이분은 굉장히 민족 정신이 투철했던 분이죠. 그래서 중국으로 망명해서 병원을 열고 독립운동가들을 뒤에서 후원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의료 지원을 많이 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김필순의 동생이 말씀드렸던 김필레이기도 하고, 김규식 선생의 부인. 김규식 선생은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 요인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분이죠. 김규식 선생의 부인이 또 김구례였다. 김필레하고는 자매였다. 그래서 이 집안들의 활동을 보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소명, 그것이 민족운동으로 다 똘똘 뭉쳐진 그런 가게 안에서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서병호의 부인인 김순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병호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투신했었던 일제 때, 그리고 사회주의의 운동가로서의 면모를 아주 뛰어나게 보여줬던 분이기도 하지요. 네. 서석의원의 최영욱과 김필레, 이 두 분은 또 미국으로 함께 유학을 다녀온 분입니다. 광주에서 김필레 선생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하고, 수피아 여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셨고, 이후엔 서울의 정명학교에 또 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또 여성운동가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준 분이기도 한데요. 그의 남편이 바로 앞에서 살폈던 최응종 목사님의 동생이 바로 최영욱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미국 유학을 다녀온 이후에 광주에서 병원을 열고 김필래가 그래서 광주에 거주하면서 조카들과의 관계, 민족운동 그리고 여성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진은 약간 뜬금없이 보일 수도 있지만 정율성이고 또 최영운이고 조운입니다. 다 이분은 최영욱의 누이이고 또 최흥종의 누이입니다. 조운은 시조시인 바로 조주현입니다. 월북해서 이분은 이제 한국 전쟁기 즈음에 끝날 즈음인지 전후해서 중국의 베이징에서 북경에서 함께 만난 사진 정일성 평전에 있어서 확인이 되었고요. 또 이런 그러니까 한 집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소명,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민족 운동을 전개하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 했었다라는 이야기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기독교 청년회가 조직이 되고 기독교 여자 청년회가 또 이렇게 조직이 되어서 지역사회 헌신 그리고 야학을 개설했고 문명대치하는 데 앞장섰고 각종 음악회라든지 운동회라든지 연극제를 개최해서 지역민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그것을 지향했다, 함께 사는 공동체를 지향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일련의 또 과정들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다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요. 28 조선 청년 독립단의 일원으로 가장 먼저 씨앗을 뿌렸던 사람이 바로 이 최은순입니다. 일본에서부터 기독교 청년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전국 순회 강연단으로서 또 우리들의 심장을 울리면서 울분을 어떤 행동으로 표출할 수 있게까지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신간의 창립회원으로서 역할들을 또 했다. 그의 부인이기도 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신문 보도 중에 확인이 된 건데 이 현덕 씨는 서울에서 기독교 청년회, 여자 기독교 청년회 회장, 초대 회장을 했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내려와서 여성병원을 개원했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유치원 교육 그리고 여자 기독 청년회 간부로서 김필래와 더불어서 광주 지역사회 여성들을 위한 헌신과 봉사에 또 모든 정열을 쏟았던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역사회 지역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피나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더불어 함께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상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